자, 구독자 여러분, 1.7만 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이 1.7만 명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분석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종목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따로 시간 내 가지고 한 다음 주 정도쯤에 취합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 이거 한번 맡겨보고 싶다. 이거 한번 같이 봐보고 싶다. 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많은 댓글 참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6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부터 보자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부각 등의 현재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유가입니다. 이게 에너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유가가 최근에 85달러까지 이어간 데 이어서 현재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이 WTI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86.69달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꺾이고 있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게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해서 감산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걸 러시아에 이어서 사우디까지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라는 부분 때문에 수요가 일정한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예, 이렇게 연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우디랑 러시아 입장에서도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전기차의 대전환이 시작이 되었죠. 빠르고 느리고를 반복한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한 건 원유의 파이가 이 부분 때문에 꺾이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유가가 확실하게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현재 80불, 막 100불대까지 올라가는 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우디도 그걸 알고서 아람코를 상장을 했던 거잖아요. 최대한 비쌀 때 이 많은 자금을 획보하기 위해서.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가에 어떻게 보면 명운이 달렸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고유가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한동안은 뭐 이전처럼 뭐 30불, 40불 이렇게 떨어지는 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이 지수가 약간 눌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이러한 유가 상승세는 최근 이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 이거를 악화시켰고요. 긴축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 제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지금 러시아가 이 터키랑 이 흑해 곡물 협정 관련해서 어느 정도 회의를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었다? 잘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규제 좀 풀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많이 더웠잖아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 곡물을 생산하는 지역을 좀 늘렸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이외의 지역에서 같은 이 대지 대비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이 수출이 만약에 다시 예상했던 대로 조금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의 심의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겨울에서도 이제 천연가스의 가격은 변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걸릴 게 참 많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번 한 번만 이걸 마지막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내년부터는 좀 많이 괜찮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연준이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요. 55점 현재 5%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는지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은 현재 93%니까 그거는 특별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11월 달 FOMC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좋은 내용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냐면 최근에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 미국의 고용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열됐던 게 진정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8월 달 고용 추세 지수가 발표된 것도 보면은 전월보다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달 제조업도 꺾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냐면 공장제 수주도 5달 만에 감소세가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공장제 수주도 계속해서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은 향후 공장제 수주가 가장 선행으로 이제 우리에게 지표가 보여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엔 제조업 지표, 그 다음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연결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유 관련으로는 부담스럽지만 이 내용은 향후 큰 방향은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은 지표들도 나오다 보니까 현재 연준의 매파적인 인사들 역시도 향후에 데이터 보고 움직일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나씩 하나씩 내놓고 있으니까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현재 채권은 약세고요, 달러는 강세고요,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흑해 협정, 지금 터키를 비롯해가지고 여기에 좀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같은 지역들 있죠. 여기는 문제가 정말 큰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복원하려고 노력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러시아도 얻을 게 있어야지 이걸 복원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AI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 사용처들이 발생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AI 이용해서 신약 개발한다라는 부분들도 지금 속도나고 있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로 큰 고부가 가치 사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만큼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자, 금융사에서 AI 쓴다? 얘기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전부터 퀀트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 매매는 정말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AI가 끼어들기 시작을 하면은 와, 난리 나지 않을까 싶네요. 나중에는 증권사 퀀트마다 이 AI 자기들 거를 만들어 갖고 전 세계 AI 대전이 나오지도 않을까. 아무튼 이런 부분은 기업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쓴다는 건 AI 시장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AI 관련 사업들은 여러분들 꼭 지켜보시면 좋고, 여기에 최대 수혜는 뭐다? 결국에는 반도체다. 그래서 지금 패키징 고성능 반도체 관련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밸류 체인들 싹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회로기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세대 새로운 거 공개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PCB 관련으로는 매년 반도체 시장이 좋으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이번에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미국 쪽에 계속해서 이제 공장 증설을 위해서 속도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 신청까지 완료했다라고 하거든요. 가장 먼저 공장 땅 다지고 이제 장비 세팅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비 쪽부터 먼저 매출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폴더블 폰 45% 연간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하지만 알아야 될 건 뭐다? 우리는 봤잖아요, 이전에. 중국에서 폴더블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힌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다. 근데 그나마 여기서 가장 앞서 있는 부품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국가는 어디였다? 한국이었다. 그럼 해외에서도 꾸준하게 새로운 제품들을 만약에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 제품을 이용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겠죠.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브랜딩을 하는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에서는 한국 쪽에 더더욱 러브콜을 많이 날리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로봇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 협동 로봇 쪽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랑 연결돼서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다음으로는 가정용 로봇 아니면 휴머노이드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괜찮네. 앞으로도 주목받을 게 많이 남아있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리포트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많이 안 나와가지고 많이 못 올리긴 했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것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들어오셔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21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 이탈이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상당히 좀 느려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 포인트들을 어떻게 짚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이 원전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신한울 2호기 이 정상으로 다시 작동한다라고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건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외에도 뭐 SMR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4조 원어치 이 일거리 따왔고, 그리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란드에서는 빠르게 이 지체가 되었던 검사들 이런 거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하반기에 체코를 시작으로 대형 원전들 수주전 시작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9월이고 남은 하반기 일정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로 인한 기대감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 기대감에 선반영되어서 꿈틀거리는 그러한 생물들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야, 이거 완벽하게 끝은 아니겠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 소송, 이거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커지면 커지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상반기만 하더라도 목표 수주의 60%를 넘겼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뭐 수소나 가스 발전도 패키지로 엮일 수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그럼 일단 나오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나쁠 게 전혀 없다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가격이 빠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전 1순위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제쳐놓고 수급부터 체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상승이 나오는 이 구간을 봤을 때 만 단위가 가볍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락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나오고 있는데 매도 물량이 얼만큼씩 나오고 있죠? 이틀 합치면 하루 매수치, 그리고 이거 다 합친다라고 하더라도 하루 매수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외국인이 매수를 굉장히 크게 하면서 가격의 상승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매도는 조금씩 하면서 가격의 하락을 만들고 있다. 전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매집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만 이뤄진 일이라면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전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굳이 여기에서 더 올릴 생각은 없지만 물량을 많이 모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있구나 정도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본격적인 급등의 가능성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높아진다로 우리는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 6월달만 보더라도 이 수급을 보세요. 만 단위, 2만 단위, 막 10만 단위 이런 게 나옵니다. 결국 이 개인들만 계속해서 털리는 모습이 지금 몇 달째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거 끌고 갈 생각이 있어, 버틸 생각이 있어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 박스권 막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매도할 이유가
정말로 저는 이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 거라니까요. 지금 몇 번이고 몇 달째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상당히 여러분들 꼭 알아두어야 되는 패턴이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지지라인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자면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21선 이탈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북은 먼저 빠져서 만나러 가는 것보다 위에서 버텨서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때 이제 버틸 수 있는 라인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자면 1순위는 역시나 이 파란색 선 241선 여기가 1년 평균이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주봉은 없고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가격이 딱 보이는 이 핑크색이랑 파란색 선 부분 있죠. 14,200원. 다시 이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초록색 선 있죠. 15,800원. 최근 여기에서 지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 부근까지 빠지는 건 나올 수 있겠지만 이탈 안 한다면 굳이 현재 추세 바뀐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지는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서 보되 이제 다시금 21선 돌파하면 이제 볼린저 하단 찍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빠진 만큼의 반동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볼린저 하단을 찍고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을 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전에 있는 이 고점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위에서 다시 한번 자리 잡기를 시도하게 된다면 그러면 수렴 이후에 발산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기점으로 올라가는 이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은 역시나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2만 원 아랫부분. 근데 이 아래쪽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매집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고 있어 갖고 이전과는 다르게 이 위쪽의 물량을 현재 가격대에서 많이 소화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얇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가지고 외국인 수급만 좋다면 이전에 이렇게 바로 떨어졌던 것보다 수월하게 돌파를 시도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를 뚫게 되면 그러다가 여기를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박스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하기가 좋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딱딱 체크를 하면서 에너빌리티 총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현재 뭐 그렇게까지 크게 악재나 이런 부분은 안 보여지고 오히려 좋은 부분들이 존재를 하니까 향후 하반기 이 좋은 부분에 대한 일정 보면서 전략을 짜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더니 매수는 굉장히 크게 매도는 굉장히 작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이상 현재의 박스권 가격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이제 여기서 만약에 21선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더 빠질 수 있는데 241선에서 가격 방어 나오는지 보고 여기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월봉상에 여기 120개월선, 120개월선 여기에서 가격 방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중심은 21선 이 부근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전고점 부근 혹은 다시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전에 있는 고점도 돌파하게 된다면 수렴 이후에 발산의 그림이 보여지기 때문에 2만 원 언저리까지 한 번 더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다가 만약에 2만 원을 수월하게 돌파하고 매물대를 녹여내게 된다면 중간에 비어있는 이 공간을 공략하는 이 흐름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이 좋은 만큼 이 하락도 이제 결국 시간을 투자하면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적 마음 편안하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켜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